네, 안녕하세요. 시와학원에서 군사통역 강의하는 강천호 강사입니다. 오늘은 미 공군의 센티넬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있는 곳으로, 지문 있는 곳으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이 센티넬 프로그램이라고 미군이 이제 추진하고 있는 어떤 방산 사업인데요. 관련해서 이제 정리해 보시면서 저희 블로그에 방문하시면 사용했던 지문 등 다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목부터 또 다시 보실까요? 자, 센티넬 개발 사업이 지하 발사장 시제품으로 인해 진척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센티넬은 이게 보초를 서는 병사, 그러니까 이제 초병이라고 그러죠. 이 센티넬하고 이제 센트리라는 말을 공이 미군이 초병으로 쓰는데 지금 여기서는 다른 거는 다 이제 소문자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프로그램하고 이제 센티넬하고 대문자로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뭔가 이거는 일반적인 초병을 얘기한다기보다는 뭔가 중대한 사업이라든가 그런 고유명사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유추가 어느 정도 가능하죠. 자, 그래서 이게 고유명사 사업 명칭 같은 경우에는 마음대로 해석하실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해석을 시도하신더라도 이 원어, 센티넬을 한 다음에 풀어서 즉, 초병이라든가 뭐 기타 다른 명칭으로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는 뭐 행정이라든가 그런 분야에서 해석을 안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게 군사 쪽으로 오면 사업을 얘기합니다. 특히 무기류 개발 사업 쪽에서 쓰는 단어가 되겠는데요. 자, 이 사일로라고 해서 지금 이 밑에 시설을 땅을 파듯이 이렇게 해서 반을 잘라가지고 단면도를 보여주고 있죠. 이런 식으로 밑에 미사일 같은 거를 저장하고 있다가 이 위에 덮개를 열고 발사를 하는 시설입니다. 지하 발사장이라고 표현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관련해서 이제 발사대 보시죠. 런치 패드라고 핸드폰 거치대 하는 것처럼 밑에 받쳐주는 겁니다. 자, 런치 패드. 자, 그리고 발사기는 런처. 그리고 발사장, 런치, 사이트.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데, 지하 발사장, 사일로. 구분 반드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식 발사대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북한 관련해서 특히 뉴스 같은 데 많이 등장해서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바퀴가 엄청 많이 달려 있죠. 트럭인데 기본적으로 큰 대형 트럭인데 이렇게 미사일을 싣고 다니다가 이걸 유사시에 직립으로 세웁니다. 이렉트를 시키죠. 그런 다음에 발사를 하는. 그래서 수송을 뜻하는 트랜스포터, 이렉터, 직립으로 세우는 그 작용을 하는 이 이렉터라고 들어가 있고 런처 이동식 발사대 이동식 발사 차량이라고도 하는데요. 트랜스포터 이렉터 런처 TL 같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좌우에서 시제품이라고 했죠. 시험 삼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제 관련된 비슷한 느낌의 단어들 많이 등장하는데 시범 사업이라고 있죠.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파일럿 프로젝트라고 그러죠. 이걸 이제 파일럿 쓰면은 이 용례를 잘 모르시면, 조종사 뭐 이러면서 잠깐 멈칫들을 많이 하시는데, 파일럿 프로젝트 시범 사업. 자, 그리고 한번 앞에서 실제로 뭐 기계를 작동한다든가 그러면서 보여주는 시연, 데몬스트레이션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동차라든가 선박 같은 것들, 군함 같은 것들을 실제로 한번 가동해서 시범적으로 운전을 해보는 거죠. 테스트 런 내지는 트라이얼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게재 일자와 게재한 곳은 공군성 장관 공보실인데요. 이 공보가 있고 이제 군에 가면 홍보 장교, 공보 장교 이런 식으로 구분합니다. 홍보 그리고 Public Relations 홍보. 자, 이 버지니아주 얼링턴 에 있는 소재한 공군 보도국발 소식입니다. Air Force News Service 보도국.
이 LGM 그 35A 그 센티넬 대륙간 탄도탄 그 사업은 급속하게 이 디지털 그 설계에서 가시적인 그 현실로 그 옮아가고 있는데요. 이는 그 최근에 있었던 그 전율 그 본격적인 풀스케일 본격적인 발사형 그 기아 그 발사장 그 시제품이 유타주의 그 프로먼토리 그에서 그 진행되었는데 이것으로 인해 두드러졌습니다. 예. 텐저블이 이제 그 원래 형체가 있는 유형을 나타내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 현실을 나타내는 그 실제로 손으로 만져서 이 느낄 수 있는 뭐 핸드폰이라든가 뭐 이런 그 물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현실은. 그래서 이걸 보면 이게 그 가시적인이라고 해석을 들어가야 되는 유형이 아니겠구나라는 걸 좀 짐작 가능한데 어떨 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정리해 주시고 이것과 같이 꼭 보셔야 되는 게 비저블이죠. 이게 일반적으로는 진짜로 우리 육안에 보이는 가시 광선할 때 가시죠? 가시적인 비저블. 그런데 지금 이게 그 비유적으로 묘사를 할 때 가시적으로 들어갔고요. 이거는 가시 광선할 때 진짜로 물리적인 그 가시적이 아니면 이런 식으로 기업들의 실적을 얘기할 때 이럴 때는 눈에 띄는 눈을 사로잡을 만한 그런 식으로 그 묘사를 해서 음, 또 해석을 달리 해줘야 됩니다. 괄목할 만한 추천드리고요. 괄목할 만한 실적. 자, 그리고, 그러면 이게 이제 그 폭탄인지 뭐 포탄인지 뭔지 이제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걸 뮤니션으로 이제 표현을 일단 잡아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탄도탄이라고 그랬죠? 이 그러면은 이거는 국어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탄도탄이라고 그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탄이라는 게 꼭 이 미사일이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니션이라는 걸 고사해 주셔야 될 때가 있다는 거. 자, 그리고 하나 더 나가면 미니션이 이제 여기서 탄으로 이제 붙였을 때 예를 들어 유도탄 그러면 guided munition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데 그게 그 공장에 가서 그렇죠? 그 munitions factory 그러면 이 군수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뮤니션이 원래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군수품인데요. 그걸 이제 이 다이렉트 뮤니션 뭐 이런 식으로 쓸 때 제한적으로 탄을 해석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군수품을 만드는 그래서 군수공장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서 하나 더 나가면 군수물자 내준 군수품이라고 할 때는 material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냥 일반 물질 있죠? AL로 끝나는 material 말고요. 끝에 EL로 끝나는 material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한획을 긋는 이 사업은 한획을 긋은 이 활동은 지상 기반, 미국의 핵 3축의 한 축을 현대화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단계인데요. 자, 마일스톤하고 이제 비슷하게 쓰이는 게 이 랜드마크라고 있죠. 그 어떤 특정 지형의 대표적인 건물을 이제 뜻할 때 많이 묘사로 쓰이는 그게 이거랑 똑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한 획을 긋는다거나 그 다음에 이정표 도로에 고속도로 같은 데 가면 뭐 어느 정도 거리를 왔다든가 어느 정도 거리가 남았다든가 표시해 주는 이정표가 있는데 그 도로상에 이정표하고 오버랩이 되지 않으면 중복되지 않으면 이정표라는 해석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마일스톤 썼는데, 캡스톤이라는 거 하나 보시죠. 캡스톤이라고 해서, 이렇게 제가 이제 이를 돕기 위해서, 고인돌 있죠? 선사시대, 그런 때 죽은 사람 밑에 묻고, 위에 놨던 돌, 이렇게 기념하기 위해서, 표시하기 위해서 했던 고인돌 있죠, 고인돌.
그럴 때 지금 밑에 보면은 받침돌들이 있고 그 위에 이렇게 얹어놓은 이 상판이 캡스톤이라고 그러죠. 이걸 그래서 그 위에다 마치 그 부호를 할 때는 갓처럼 어, 위에다 씌운다 그래서 갓돌이라고 합니다. 갓돌, 고인돌의 갓돌. 그런데 이게 이제 군사 쪽에서 많이 쓰이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캡스톤 플랜 이렇게 나오면 갓돌이 아니라 맨 위에 그 놓여져 있죠. 그래서 그만큼 가장 중요시되는 그렇게 해서 최상급이라고 합니다. 최상급 계획 같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마더는 현대도 되고 근대도 되죠. 중세에서 넘어오는 현대와 중간 사이에 근대도 되기 때문에 보셔야 되는데 이 근현대를 나눌 때는 modern and contemporary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modern은 중세에서 넘어오는 근대도 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이제 미군이 현대를 확실하게 쓸 때 현대전 같은 그런 경우에 modern day라는 말 씁니다. modern day war 이렇게 정리를 같이 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음, 이 주 계약자인 주 방산업체인 노스트록 그루먼과의 이 협업으로 개발된 이 지하 발사 시제품은 이 모듈형 반복 가능 이 구축 접근 방식의 유효성을 입증하게 될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는 이 전력화를 가속화하고 비용 증가를 어, 줄이며 그리고 이 전율 생산 이전에 합습을 구현하게 해줄 것입니다. 컨트랙터 계약업체죠. 그런데 이쪽은 당연히 디펜스 컨트랙터잖아요. 그건 그래서 이제 제가 바꿔서 방산업체라고 했습니다. 디펜스 컨트랙터 방산업체. 자, 그리고요, 이 밸리드를 생각보다 뭐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관련된 유사하고 쭉 관련해 정리해 보시죠. 밸리디티가 있죠? 지금 여기 나왔던 이 밸리드가 원래 제품 유효 기간 할 때 valid through 언제 이렇게 나오잖아. 그거 생각하면 이렇게 정리가 어렵지 않다고 보는데, 요거를 얘기하면 뭐, feasible이라든가 타당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하고 사전적으로 뭐 인터넷 사전이라든가 뭐 그런 데 보면 그런데 헷갈리게 적혀 있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좀 있어요. 자, 이건 그래서 유효성이죠. 자, 그 다음에 feasible은 실행 가능성인데 줄여서 실행성까지 하고요. 자, 그리고 viable은 시장에서 살아남는 생존성을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일리가 있다, 타당하다 할 때 쓰는 이 타당성은 adequacy 정리하시고요. 자, 경제성이라고 하는데 이건 얼마나 이 자원을 덜 쓰면서 뭔가를 사업적으로 이뤄내느냐. 그때 쓰는 economic efficiency라고 합니다. 경제성. 자, 그리고 모듈 있죠? 모듈을 마치 레고처럼 띄었다 붙였다 하면서 축소했다가 확대했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식으로 보는데 해석은 그냥 모듈형 이렇게 하고요. 이걸 통해서 그 크기를 키웠다 할 수 있다는 또 다른 묘사로 확장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scalable, 확장 가능한. 자, 그리고 전율 생산이라고 그러죠. 이거의 이제 반대말로는 저율 생산이라고 합니다. 저율, low rate production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자, 요거 approach는 그냥 접근하게 되면 예를 들어 이 anti-access area denial이라고 중국이 미국을 이 태평양 지역에 접근하지 못하게 함부로 하겠다라고 오래전부터 고사해온 전략 명칭이죠. 이 접근할 때 access라고 누군가 허용을 해줘야 되는 이 access하고 이 접근법이나 접근 방식을 뜻하는 이 approach하고 그냥 접근이라고만 하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확실히 approach 정리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신형 지하 발사장 구축으로 전환을 하는 것. 이 구식 미니맨 3 기반 시설을 보수하는 것 대신에 그렇게
전환함으로써, 현대적인 적응, 적응형 구조를 구현하면서 이 중단 없는 정보 적용 범위를 보전하게 됩니다. 자, 이 레거시가 이제 오래된 구식을 얘기할 때 정식으로 쓰는 말입니다. 유산이 아니고요. 이 쉽게 할 때는 뭐 old나 outdated 이렇게 쓰고, 이거 구분해서 노후화라고 있죠. 상태가 좋지 않은 걸 얘기하죠. 허름하고. 그럴 때는 노후화는 dilapidated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정리를 꼭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alert는 이제 이런 식으로 경보, 민방위 경보, alert, 적용 범위, coverage 이런 식으로 이거는 국어 자체가 그냥 우리나라에서 작성해 놓은 문건입니다. 행안부에서 이 번역이 아니고 그런데 여기에 이런 거에 딱 들어맞는 부분입니다. alert coverage. 자, 그리고 이 interrupt는 중단시킨다는 얘기인데 이 disrupt하고 헷갈리신 분들이 또 의외로 많아요. 이 disrupt는 교란시킨다는 얘기죠. 어순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통신 교란 같은 거 할 때 쓰는데요. 교란과 중단, interrupt 구분해 주시고요. 이러한 새로운 지하 발사장 설계는 운영 면에서 유의미한 능력, 성능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예측 가능한 비용과 일정 상으로 그렇게 한다라고 이 사활적 주요 무기 체계 담당 총괄관인 이 화이트 장군이 밝혔습니다. 이분은 전쟁부에서 근무 중입니다. 자, 스케줄, 일정이라고 하는데, 이거하고 이제 타임라인이라는 말이 있죠. 똑같은 의미로 쓸 수가 있습니다. 타임라인. 그런데 가끔 일정 얘기할 때 이 타임 프레임을 쓰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이 타임 프레임은 기간대를 뜻하는 거죠.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나타내는 단순히 시간의 개념이고, 일정이라고 하는 그때는 타임라인으로 반드시 써주셔야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오퍼레이션은 이 기계를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쓰는 이제 운용인데 이게 작전이 될 때가 있죠. 그래서 그걸 구분하시기 위해서 미군이 이제 운용이라고 쓰는 다른 단어가 있는데 employment라는 말이 있습니다. 운용. 그런데 이건 작전도 되기 때문에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전쟁부라고 아직 미국 승인은 안 나가지고 최근 제가 화면 하나 캡처한 거 보면 미 국방부 장관이죠. 헥세스 지금 전쟁부로 현판을 한 1년 정도 됐나요? 이제 갈아 끼웠는데 아직까지 미국 승인이 안 떨어져가지고 최근에 들어서까지도 이렇게 codify 이 전쟁부라는 명칭을 성문화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그런 소식도 아주 최근에 타전된 바 있습니다. 전쟁부. 그래서 아직까지는 공식 명칭은 이 Department of Defense 국방부인데 이렇게 요즘 언론에는 좀 많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쟁부라고. 자, 지금 우리는 이러한 넘어가시기 전에 요거 하나 마저 보고 가시죠. 이 capability가 기본적으로 능력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 크게 문제는 없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이 기계의 능력을 얘기하죠. 그래서 성능이라고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디렉터가 이제 사업 전체적으로 총괄관을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국방부로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암기를 좀 해두시는 게 좋은 디렉터가 들어간 표현들 관련해서 일단 차관, 장관, 차관보 밑에 실장이라고 있는데요.
그거를 데피리 미니스터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 국방부, 실장, 그럼 국장, 디렉터 제너럴, 과장, 디렉터, 데피리 디렉터, 계장 내진 팀장인데 여기서 이 사업 담당할 때는 총괄관이라고 정리를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 무기잖아요. 무기인데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 육군 종합 군사학교령이라고 하는 그쪽에 보면 병기라는 말을 쓰죠. 이게 군인들이 쓰는 군사의 군부대가 쓰는 무기를 얘기할 때 정식으로 무기를 병기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무기 말고 병기까지 가주시면 더 좋습니다. 웨폰.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러한 인도를 가속화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이 체계가 지속 가능하고 또 미 공군 장병들이 수십 년간 작동할 수 있는 태세가 구비되도록 만전을 기하고도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시스템이 기계 쪽일 때는 체계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선 기계 쪽이니까 체계인데 몇 가지 있죠? 사법 제도 시스템, 미사일일 땐 당연히 체계. 자,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G20에서 전에 행사할 때 어떤 분이 정리하신 건데요. 그쪽에서 공식적으로 체제적으로라고 시스템을 체제까지도 거창하게 레짐처럼 간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도 만들어서 갖다 주는 거죠. 인도인데 반대로 인수하면은 기업 쪽에 인수합병할 때 M&A 할 때 acquisition 인수로 쓰잖아요. 그런데 그게 군사 쪽으로 오면 acquisition이 획득이라고 합니다. 인수는 따로 있습니다. acceptance라고. acceptance versus delivery. 인도 versus 인수. 반드시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 자, 그리고 아까 이 제도, 이게 제도까지도 해석을 갔는데 이게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정치 제도 쪽으로 가죠. 누군가를 통치하는 개념의 그런 제도로 할 때는 또 institution이라는 말을 영미권에 씁니다. political institution 제도. 자, 그리고 sustain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거죠. 지속 가능한 이렇게 썼는데 이게 군 부대 명칭 사령부 같은 데 붙잖아요. 지원사령부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건 지원이라고 해석을 안 하죠. 그런데 이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군 쪽에서 확정을 해버렸습니다. 지원사령부라고 Sustainment Command까지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 공군의 센티넬이라는 사업 가지고 정리를 해봤는데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